왜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다 설정을 할 예정이냐? 홍릉 바이오시티 개발에 맞춰서 여기 역세권 개발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장의를 봤으니까 이제 월곡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곡은 참 안타까운 곳인 게 저층주거지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장의동과 마찬가지. 그 옛날 뭐 장의동, 월곡동 비교해보면 월곡동이 좀 더 괜찮은 곳이죠. 근데 장의동이 워낙 대규모 뉴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의동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월곡동 사시는 원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열받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개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이렇게 해줬죠. 그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나 지어놓은 게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고, 이쪽으로는 상권을 좀 더 확장시킬 유량으로 준주거 지역을 해놨어요. 네. 즉 재개발을 하진 않고 상권을 좀 더 확장을 시키겠다. 보통 대학가 주변은 사실 서울시가 지금 최근 경향상 대규모 재개발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학교 주변 저층주거지대, 즉 이 대학생들이나 20, 30대들을 위한 주거지를 세팅을 하죠. 아마 이쪽은 이 상권도 대학생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상권 개발을 하고, 이 주변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저층주거지 개발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가로주택을 지금 하고 있다, 홍보관을 지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저희는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찍은 게 있죠. 여기 투자해라. 이게 거점 개발지잖아요. 거점 개발지, 비록 작은 개발지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지정한 확실한 거점 개발지다. 그렇다면 이 거점 개발지를 다이렉트로 매수를 해서 상가주택 전환한다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게 없는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를 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컨설팅 때부터 여기를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그 이제 증거를. 그리고 임장반에서도 직접 임장을 안 갔지만 꼭 자료에는 여기를 실어놨어요. 실어놔서 매수를 해라. 근데 그때는 엄청 저렴했죠. 평당 뭐 1200, 1100, 1300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비싸요. 네. 매물도 잘 안 나오지만 사려고 하면 5억, 6억, 7억 뭐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여기 사업성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 사업성에 지금 현재 3종 주거지역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성에 지금 개발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데 요 앞쪽 저층 주거지대까지 싸잡아서 할 것인가. 근데 여기도 지금 따로 상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바운더리가 함께 해도 되고 얘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소규모 재건축으로 간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를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거점 개발지 주변인데 안 되는 이유, 땅의 용도가 좋지 않다. 얘는 3종이고 얘는 기껏 해봐야 2종인데, 자, 종암동 종암경찰서 쪽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준주거 최근에 종상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개발이 들어간 동북선. 근데 여기 서울시 지적대선 이미 동북선 오늘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표시를 해놔서 여기 이제 역세권 상권 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최근에 이렇게 좌우로 위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준주거 지역을 해놨다. 준주거 지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작년부터 임장받 때 여기 준주거 지역 임장 가면서 여기 꼭 사라. 매물도 별로 없지만 꼭 사라. 했는데 실제로 이쪽이 아니라 이쪽 준주거 지역을 매수하신 분이 있죠. 신월곡 1구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준주거 지역. 여기를 매수하신 분이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포함된 오피스텔 짓겠다고 업자가 팔라고 해서 파셨다. 상당히 비싸게 보상받고 파셨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아주 극도로 짧게, 제가 알기로는 7, 8개월 만에 다시 되파셨는데 굉장히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기간 대비. 네. 신월곡 1구역이 엄청난 주복합이 들어서면 여기는 주거지이지만 굉장한 상권이 될 곳인데, 이 상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준주거 지역은 1인 가구 주거 지역으로 지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되는데, 이 SK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가로주택을
신축 빌라에다가 가로주택 현수막 걸어놓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죠. 뭐 조합 네. 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하려고 준비 중인데, 뭐 많은 분들이 문의는 하셨어요. 여기 가로주택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해도 되냐, 투자하면 안 되냐 하는데, 저희는 이렇다 할 얘기 안 하고 여기보단 조금 더 괜찮은 대안이 있다라고 해서 임장부한테 설명드린 게 이 건너편이죠. 네. 건너편에 거기 어디죠? 정확하게 건너편에 개운산 자락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을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는 진짜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곳 같아요. 그래서 네. 요 구역을 추천을 드렸죠. 아니면 개운산이라고 예, 이렇게 쳐보면은 네, 네, 잠시만요. 이 실제로 여기죠? 이렇게 예. 창립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가로주택 그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가로주택 현황 서울시. 네, 여기 이렇게 성북구만 이렇게 땄는데, 종암동 개운산마을 보이시죠?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긴 또 특이한 게 이 산자락이 있잖아요. 산자락이 있어서 2종 같아 보이지만 3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은근히 틈새예요. 여기는 산동네니까 포기해야지 했는데 3종입니다. 3종 주거지역이고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요 산동네에도 아파트 개발한 사례가 있어서, 근데 산동네 치고는 이쪽 아파트들이 좀 시원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충분히 단타 치기엔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고, 그리고 한 정거장 더 가면은 우체국역이 있죠. 네, 여기가 사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예정인 곳입니다. 왜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다 설정을 할 예정이냐? 홍릉 바이오시티 개발에 맞춰서 여기 역세권 개발하려고. 네. 그런데 아직은 이렇다는 네. 움직임이 없네요.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데 네, 동진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재건축 연한이 돌아왔죠. 근데 여기가 소규모 재건축 할 요건은 됩니다. 네, 요건은 되지만 현재 이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업성이 사실 그닥입니다. 그닥이지만 네, 여기 동진 아파트 있죠? 근데 마장 역세권의 사례가 있어서 네, 그쵸. 네, 마장 역세권처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규 지정돼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인한 준주거 지역 종상향이 된다면 여기도 해볼 만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북선이 뚫리면은 땅값은 더 오를 테니까, 그렇다면 이 동진 아파트도 결국은 개발 연한이 돌아와서 소규모 재건축을 할 만하다. 네, 그럼 역세권 주복합 아파트를 지으면 딱 좋겠죠. 네, 저렴한 금액에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네.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안암 로타리, 안암 오거리를 좀 보면은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이쪽은 용두 6구역 레미안 아파트 근처이긴 하는데 행정동이 용두동이에요. 그 말은 이제 동대문구라는 뜻이죠. 고려대학교 이공대학교가 있고, 근데 이제 요 도로를 기준으로 여기는 성북구, 네. 이쪽은 이제 동대문구인데, 여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용두 6구역 해서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예, 한창 네. 진행 중이고 뭐 소약도 끝났는데, 여기 요 바운더리 있잖아요. 여기 저층주거지인데 노후들은 뭐 간당간당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도 선동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가로구역이 딱 명확하게 나오고 여기 개발 들어가고 그리고 동대문구 땅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구역 이렇게 해서 외부 업자들이 선동하지 않을까. 네. 이 말을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누군가 선동하면 현혹되지 말아라. 예. 근데 돈은 벌 겁니다. 선동도 빠르게 당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넘어간 곳이 이제 보문동이죠.